나는 가족이 나를 버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1096일, 정확히 3년. 그 시간 동안 나는 지옥을 헤치고 나왔다. 이제 법정에서 나는 은행 측 변호사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들의 집을 압류하기 위해.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이건 나의 복수다.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왜 내가 항상 희생해야 했나? 왜 그들은 나를 이용만 했나?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어린 시절부터 내 삶은 가족의 무게 아래 짓눌려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지만 사고로 다친 후 술에 빠져 살았다. 매일 밤 취한 채로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를 무시했다.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나는 장녀였다. 동생 둘을 돌보고 밥을 짓고 공부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지야, 동생들 봐줘라는 어머니의 말이 기다렸다. 나는 불평 없이 따랐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과외, 뭐든 했다. 대학 입학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법대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변호사가 되어 돈을 벌고 가족을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밤새 공부하며 내가 성공하면 모두 행복해질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대학 시절 아버지의 도박 빚이 드러났다. 첫 번째로 돈을 보냈다. 500만 원 이내 아르바이트 돈 전부였다. 이번만이야, 민지야, 아버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갔다. 초보 변호사로서 바빴지만 월급의 절반을 집으로 보냈다. 동생 하나는 대학에 갔고 다른 하나는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동생의 마약 문제, 아버지의 술값, 어머니의 병원비. 언니, 도와줘. 동생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 데이트 중에 가족 전화가 오면 미안, 가봐야 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친구들은 너 너무 가족 중심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그게 내 책임이야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피곤함이 쌓였다. 왜 나만? 첫 큰 사건을 맡았다. 성공하면 승진이었다. 밤낮 없이 준비했다. 승소했다. 보너스 3천만 원 기뻐서 집에 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야, 내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 해. 돈 좀 빌려줘. 나는 주저했다. 아빠, 그 돈은 제 미래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지야, 내가 안 도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결국 주었다. 동생의 사업은 실패했다. 돈은 날아갔다. 나는 다시 빈손이 되었다. 그 후 요구는 더 잦아졌다. 민지야, 집 담보 대출 이자 좀. 언니, 새 핸드폰 사줘. 나는 매번 응했다. 내 삶은 가족의 그림자였다. 로펌에서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었다. 병원에서 성례할 때 가족은 오지 않았다. 바빠서 라는 메시지만 왔다. 그 순간 무언가 깨졌다. 하지만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배신의 순간이 왔다. 내가 또 다른 큰 사건으로 1억 원을 벌었다. 이제 빚 갚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동생 사업에 투자할 거야 라고 했다. 나는 폭발했다.
왜 항상 제 돈이에요? 제 삶은요. 가족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기적이다. 너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아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다음 날 모든 연락이 끊겼다. 너 없이 살겠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3년 동안 나는 무너졌다. 우울증, 불면. 하지만 일에 매달렸다. 프리랜서로 시작해 실력을 쌓았다. 은행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 그들의 빚 소식을 들었다. 2억 원 이 집 압류 소송. 나는 자원했다. 제가 맡겠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쳤다. 아버지의 충격받은 얼굴. 민지, 나는 말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재판 중 모든 증거를 드러냈다. 도박, 마약, 사기. 가족은 무너졌다. 판결, 압류. 나와서 아버지가 말했다. 왜 저양했어? 나는 저를 버린 대가예요 라고 했다. 자유를 느꼈지만 빈자리가 아팠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나는 가족이 나를 버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1096일, 정확히 3년. 그 시간 동안 나는 지옥을 헤치고 나왔다. 이제 법정에서 나는 은행 측 변호사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들의 집을 압류하기 위해.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이건 나의 복수다.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왜 내가 항상 희생해야 했나? 왜 그들은 나를 이용만 했나?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내 어린 시절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서울의 낡은 아파트, 아버지는 사고 후 술에 빠졌고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했다. 나는 장녀로서 모든 짐을 졌다. 동생 돌보기, 집안일, 공부. 민지야, 내가 희망이야. 어머니의 말에 이를 악물었다. 고등학교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은 장학금으로. 법대 선택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밤새 공부하며 꿈꿨다. 하지만 빚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도박, 첫 돈 500만 원 이번만이라는 거짓 약속. 로펌 입사 후 월급반을 보냈다. 동생 문제, 어머니 병원비. 도와줘라는 말에 참았다. 연애 포기, 친구 멀어짐. 가족 중심지라는 비아냥에도 책임지라고 자위했다. 첫 성공, 승진 제안. 집에 갔는데 동생 빚 5천만 원 저축 털고 사표. 프리랜서로 전환. 요구는 끝없었다. 차 사줘, 병원비. 매번 응했다. 삶은 그림자였다. 과로로 쓰러졌지만 가족은 오지 않았다. 바빠서. 무언가 깨졌다. 큰 성공, 1억 원 새 출발시라고 했는데 동생 사업 투자라는 말 폭발했다. 제 돈이에요. 가족의 지기적이라는 말에 집 나왔다. 다음 날 연락 끊김. 너 없이 산다. 3년, 우울증. 하지만 일에 매달려 은행 변호사 되었다. 그들 빚 소식, 압류 소송 자원. 법정 대면. 민지. 법대로 증거 드러내기. 도박, 마약. 가족 무너짐. 판결 압류. 왜? 대가예요. 자유지만 아픔. 옳았을까? 나는 가족이 나를 버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날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1096일, 정확히 3년. 그 시간 동안 나는 지옥을 헤치고 나왔다. 이제 법정에서 나는 은행 측 변호사로서 그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들의 집을 압류하기 위해.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이건 나의 복수다.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왜 내가 항상 희생해야 했나? 왜 그들은 나를 이용만 했나?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서울 동작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친 후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다. 취해서 들어오면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를 무시했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이 일상이었다. 어머니는 동네 세탁소에서 새벽 5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왔다. 손이 부르트러도 불평 없이 일했다. 나는 장녀, 민지였다. 6살 때부터 동생 둘을 돌봤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동생들 재우고 공부했다. 민지야, 너가 큰언니니까 참아. 어머니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갉아먹는 줄 몰랐다. 초등학교 때부터 느꼈다. 친구들은 놀이공원 가고 새 옷 사입지만 나는 집에서 동생들 보고 있었다. 언니, 놀아줘. 동생들의 그 말에 웃으며 따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에 매달렸다. 변호사가 되어 돈 많이 벌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할 거야. 의 그 꿈이 나를 버티게 했다.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에 과외도 했다. 돈을 모아 어머니께 드렸다. 민지야, 고마워. 어머니의 미소가 보상이었다. 대학 시험, 법대 합격. 장학금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도박 빚이 드러났다. 채권자들이 집에 왔다. 돈 갚아 라는 외침에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아르바이트 돈 500만 원을 모아줬다. 아빠, 이번만이야. 아버지는 고개 끄덕였지만 거짓이었다. 빚은 더 쌓였다. 대학생으로서 매달 100만 원을 보내야 했다. 룸메이트들은 파티 가고 여행 가는데 나는 도서관과 아르바이트 사이를 오갔다. 민지, 너 왜 항상 피곤해? 친구의 말에 가족 사정지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졸업 후 작은 로펌에 들어갔다. 초봉 4천만 원 기뻤지만 월급의 반이 집으로 갔다. 동생 하나는 대학 갔고 다른 하나는 직장 잡았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동생의 마약 문제. 언니, 재활원 비용 좀. 2천만 원 나는 대출받아 줬다. 아버지의 술값, 어머니의 건강검진. 민지야,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연애를 포기했다. 데이트 중 가족 전화 오면 미안하고 사라졌다. 너 가족 중독이야. 남친의 말에 헤어졌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항상 가족 타령시라고.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언젠가 보답받을 거야. 이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았다. 첫 큰 사건을 맡았다. 기업 소송. 밤새 준비했다. 승소. 보너스 3천만 원 집에 가서 말했다. 이 돈으로 빚 갚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했다. 내 동생 사업 시작하려 해. 투자해. 나는 주저했다. 아빠, 제 돈이에요. 어머니가 울었다.
민지야, 내 동생을 도와 이 결국 졌다. 사업 실패. 돈 날아갔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그 실패 후 가족의 요구는 더 대담해졌다. 민지야, 집 담보 대출 이자 300만 원을 나는 로펌에서 과로했다. 승진하면 더 벌 수 있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눈 뜨니 혼자였다. 가족은 바빠서 못 왔어 라는 메시지만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그들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데 왜? 하지만 병원비도 내가 냈다. 회복 후 로펌에 복귀했다. 더 열심히 일했다. 또 다른 사건, 성공. 이번엔 5천만 원 보너스. 집에 갔다. 이제 정말 새 출발. 그런데 동생이 말했다. 언니, 나 결혼할 거야? 집 마련 도와줘. 금액 1억 원. 언니가 변호사잖아. 나는 화가 났다. 내 삶은 나도 꿈이 있어. 하지만 아버지의 내가 안 도우면 가족이 깨져 라는 말에 또 굴복했다. 대출 받아줬다. 내 이름으로. 그 후 내 삶은 지옥이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아르바이트처럼 추가 일했다. 프리랜서 사건도 받았다. 피곤해 라는 말도 사치였다. 연인 후보가 나타났지만 가족이 우선지라고 밀어냈다. 너처럼 가족의 메인 사람과는 못 사귀겠다. 그의 말이 아팠다. 친구 모임에서도 민지, 너 인생 좀 살아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가족이 내 인생이야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의심이 싹 텄다. 정말 가족은 나를 이용하는 듯 했다. 동생 결혼 후 언니, 애 낳았어. 육아비 좀 옷도 돈. 아버지의 민지야, 새 TV 사줘. 어머니의 병원비. 반복되는 요구에 나는 넘해졌다. 왜 나만 희생?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큰 사건, 1억 원 성공. 이제 끝내자라고 생각했다. 집에 가서 말했다. 이 돈으로 모든 빚 갚고 내 삶 찾을게요. 아버지의 대답. 내 동생 사업 다시 시작할 거야? 투자해. 나는 폭발했다. 아빠, 왜 항상 제 돈? 제 희생은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내가 장녀잖아. 동생들은 언니가 성공했으니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도구인가? 라고 외쳤다. 가족의 반응은 이기적 배은망덕이었다.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날 밤 호텔에서 울었다. 다음 날 전화 차단. 집문 바뀜. 너 없이도 산다라는 메시지. 연락 끊긴 후 처음엔 충격이었다. 가족이 날 버려 반복해서 전화했지만 차단. 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다. 민지, 가. 어머니의 목소리만.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다. 우울증이 왔다. 잠 못 자고 먹지 못했다. 로펌에 사표 냈다. 휴식 필요라고. 하지만 휴식은 지옥이었다. 혼자 방에서 과거를 곱씹었다. 어린 시절 희생, 대학 시절 포기, 경력중 대출. 왜 나만? 치료사 찾았다. 가족 의존기라고. 경계를 세우세요. 하지만 늦었다. 가족은 나 없이 잘 산 듯 했다. 동생 결혼식 사진 SNS에 올라왔다. 행복한 가족 나 빼고. 그 사진 보면서 울었다. 나는 어디에? 일로 돌아갔다. 프리랜서 변호사,
작은 사건들. 돈 모았다. 내 자신 위해.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가족이 나왔다. 민지야, 도와 애 깨어나면 땀범벅. 1년 지나 로펌 제안 왔다. 큰 은행 고문. 금융소송 전문. 나는 받아들였다. 새 시작. 일에 매달렸다. 성공 사례 쌓았다. 은행 내부에서 인정받았다. 민지 씨, 실력 있어.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복수심이 싹 텄다. 그들이 후회하게 할 거야? 2년째 가족 소식 들었다. 동생 사업 실패, 빚 2억. 은행 대출. 압류 소송. 내 은행이었다. 제가 맡을게요. 상사 놀랐지만 허락. 준비 중. 그들 파일 봤다. 도박 기록, 마약 재발, 사기 혐의. 이게 가족. 분노가 끓었다. 내가 왜 희생했나? 재판 전날, 불면. 정말 할 수 있나? 하지만 그들 선택이라고 생각. 법정 들어서며 심장 뛰었다. 피고석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그들 눈에 나 이민지, 아버지의 속삭임. 나는 무시했다. 판사 앞에 섰다. 원고 측 변호인 김민지입니다. 진술 시작. 피고 측은 대출 계약 위반. 이자 미납, 원금 상환 실패. 압류 정당, 증거 제시. 은행 기록, 통장 내역. 아버지 얼굴 창백. 어머니 울음. 동생 건니 일하고 중얼. 변호인 측 반대 신문. 가족인가요? 나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법 차갑게. 재판 중 더 깊이 파고들었다. 피고 아버지, 도박 전력 있죠? 증거 보여. 동생, 마약 재활 이력, 법정 소란. 가족 원망의 눈으로 나 봤다. 어떻게? 휴정 중 어머니 다가왔다. 민지야, 제발. 나는 늦었어요. 돌아섰다. 재판 계속. 내 증언 시간. 이 빚은 피고 측 무책임으로 쌓였습니다. 하나씩 드러냈다. 사업 실패 상세, 사기 행위. 판사 고개 끄덕. 가족 변호사 반박했지만 내 증거가 강했다. 최종 변론. 피고 측은 후회할 기회 있었지만 선택 안 했습니다. 법에 심판받으세요. 가족 눈물. 판결날, 압류 승인, 가족 무너짐. 법정 나서며 아버지 민지, 왜? 저 버린 대가 대답. 그 후, 내 삶, 자유지만 공허. 복수는 달콤하지만 상처 남겨. 가족 소식. 길바닥 생활. 후회 메시지 왔지만 무시. 나 자신 찾음. 새 연애, 친구, 하지만 과거 그림자. 결국 이 선택이 옳았을까? 으로 끝.